안녕하세요. 태소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은 지 꽤 되었죠. 제 개인적인 사정상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그러더라도 여기 제 블로그 주소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매일 매매일지하고 매 주말마다 시황 칼럼, 증시 일정, 그리고 트레이딩 분석글들이 있으니 여기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다룰 내용은 윗꼬리, 피레침 주의보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즘 들어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윗꼬리 파동이 많이 나오거든요. 당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윗꼬리에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장중에 잠잠하게 움직이다가 실시간 검색 순위라든지 주가 상승률 순위에서 갑자기 검색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런 다음 얼마 안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패턴에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장중에 이 종목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가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죠. 자, 굉장히 어때요? 패턴이 요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봉 차트를 보더라도 팔기에, 즉 손절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하게 급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일 트레이딩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입니다. 만약에 오전에 수익을 냈다면 이러한 종목에 만나서 수익을 다시 까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러한 종목에 연속해서 당해가지고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보더라도 장중에 피레침, 윗꼬리 패턴을 만드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죠? 이러한 종목에 당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니까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DSR도 장중에 한 오후 2시경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척 했지만 어때요? 이내 급락이 나오면서 질질질질 흘렀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퍼 코리아라는 종목도 상승을 했지만 급하게 급락시키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윗꼬리 파동에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장중 실시간 검색 순위라든지 상승률 순위에 랭크된 종목을 무리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따라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목에서는 이 윗꼬리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자살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중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제 경험상 7할 정도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트레이딩을 해야지 안전하냐라는 것인데 바로 2등분선 지지를 확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시 사례인 원익큐브인데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캔들의 음봉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2등분선 또는 2등분선 근처에서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을 때, 그러면 2등분선 근처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진입하면 되겠죠.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것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직전 고점을 돌파한답시고 여기서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직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겠죠. 굉장히 버티기 힘든 구간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행위는. 저 같아도 이 전고점 돌파 시 매매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조금만 흔들려도 견디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준점이 있어야 매매를 안정적으로 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등분선이라든지 2등분선 근처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을 때 캔들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양봉으로 전환될 때
그때 진입하는 것이 좋죠. 손절을 할 때도 양봉 캔들의 저가를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니까 손익비적으로 굉장히 이득이죠. 종목만 좋다면 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자, 이렇게 여러 차례 이등분선 근처에서 캔들의 크기가 작죠. 이런 상태에서 지지가 확인되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눌림목 근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피레침, 음봉 캔들에 안 당해요. 무리하게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행위는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돈을 그냥 시장에 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2등 분선에서 지지가 된다고 캔들의 크기가 작아졌다고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당일 트레이딩 할 때는 일봉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도 자, 이렇게 직전에 매물에 막혀 있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직전에 이러한 매물에 막혀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면은 이 매물에 막혀서 큰 폭의 상승세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게 될 때는 이 신고가 위주의 종목 또는 이평선, 20일 이평선이라든지 60일 이평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트리는 종목에서만 트레이딩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실제로도 오늘 나온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은 이 20일 이평선에 막혀가지고 윗꼬리를 달았죠. 3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때요? 2등분선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쭉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암기계공업처럼 이 윗꼬리 영역까지 올라온 주식은 이 2등분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척 했지만은 반등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죠? 자, 요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 직전에 윗꼬리까지 갔다 오고 2등분선에 내려오는 종목들은 반등이 이렇게 안 나오고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직전 고점을 돌파한 신고가 위주의 종목들은 자, 어때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우리가 이 패션 플랫폼 같은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전 12시 경에 자, 요런 자리에서는 트레이딩을 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이등분선 또는 이등분선 근처에서 양봉으로 전환된 캔들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좋은데 이 양봉은 크게 나왔으니까 건너뛰고 그리고 캔들의 크기가 줄어드는 시점 2등분선 근처에서 양봉이 여러 차례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래도 오후장이라도 이런 어떤 파동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거래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이 엔시스란 종목이거든요. 자, 분봉 차트를 보기 전에 일봉 차트에서 이 직전 고점을 멋지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오랜 시간 동안의 바닥을 돌파한 전고점을 돌파한 상승. 자, 이러한 상승세에서 우리가 이등분선에서 당일 트레이딩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분봉 차트를 일단 보겠습니다. 자, 3분봉 차트에서 제가 말했죠. 무리하게 이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즉 2등분선까지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음봉의 캔들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자, 그러면서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자, 요런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2등분선 지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눌렸을 때 살짝 요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서 올라갔는데요. 제가 실제로도 2등분선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살짝 눌렸을 때 매수를 하여서 한 3에서 4%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에 대한 흐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이 피레침 파동에 잘 안 당합니다. 자, 물론 이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 또는 정고점을 돌파한 이러한 종목에서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이 매물에 있는 종목들은 2등분선에서 그렇다 할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종목도 2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었지만은 자, 이렇게 어때요? 2등분선에서 크나큰 반등이 안 나오고 마감을 하였죠.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 매물, 이 직전에 하락하면서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에서의 상승은 이등분선에서 반등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기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자, 3기도 직전에 윗꼬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었죠. 자, 하지만은 자, 우리가 신고가 상태이면은 신고가를 경신 중인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면은 이 윗꼬리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이등분선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직전의 윗꼬리 가격이 6,940원이었죠. 그러면 장 초반이라든지 장 중이라든지 6,940원까지 올라오기 전에 이등분선 타점에 오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을 때 음봉 캔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자, 이러면 이등분선 지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이 다음 봉에도 하락을 하더라도 이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반등이 나오면 크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6,940원 일봉 차트에서 여기 고점이 1,970원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이등분선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음봉 캔들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양봉으로 전환된 이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때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윗꼬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서암기계 공업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윗꼬리가 8,450원이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상승 시세는 다 나온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승 시세가 다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지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급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윗꼬리에 도달한 종목들, 직전에 윗꼬리까지 올라온 종목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이 피레침 파동에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 신고가 위주의 종목들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따라 들어가지 말고 이등분선에서 조정을 받을 때 이 음봉 캔들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양봉으로 전환될 때 진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렇게 진입을 해야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물론 이 매매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 강의실 영상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간략하게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눌림목 단타를 할 때 제대로 된 세부적인 스킬들과 제가 쓰는 눌림목, 즉 이등분선 차트 세팅법, 추가적인 검색기를 알고 싶은 분들 또는 바닥권 세력주 포착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패스토의 주식투자 강의실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강의는 결제 시 평생 보실 수 있고 매달 말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 강의실 링크는 아래 상세 설명란에 적어놨습니다.